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T계정에 관련된 사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계정을 이용한 채권 채무 잔액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필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칠판을 약간 별도로 띄울게요, 이번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수치를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은 교재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답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연습장 같은 데다가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붕괴가 나와 있죠, 그죠? 붕괴. 그래서 이 붕괴를 정리해가지고 T계정에 전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채무 잔액을 한번 도출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붕괴 보시면 뭐 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죠. 자, 처음에 뭐가 있어요? 원재료 하면 원재료. 그럼 차변의 원재료, 대변에 돈 준 거나 외상 쓰면 되죠. 외상매입금, 현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요 현금 보니까 아마 운반비 같아요, 운반비. 그래서 원재료를 30만 원어치 사고 외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운반비 6,000원이 현금 지급됐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품 매출 돼 있죠. 그래서 물건을 50만 원치 팔고 외상을 했다, 이런 겁니다. 자, 붕에 이제 보시면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아셔야 되죠, 그죠? 예. C도 보면 외상 매출. 근데 요거는 이제 운반비가 있네요. 그럼 운반비를 별도로 현금 지급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번째 보시면은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을 했나 봐요. 네. 그 다음에 원재료,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매입금. 외상으로 원재료 매입을 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받은 거 있고, 현금으로 외상매출금 정리해내요, 그죠? 돈 받고 외상매출금 없어졌으니까. 밑에 건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외상매출금 정리했나 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없어지면서 이제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자, 현금 줬죠? 그 외상매입금 정리하면서 현금 지급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8개의 붕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8개의 붕괴를 토대로 해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별로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씩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내용이 뭐다? T계정이라는 형식이다, T계정. 네. 참고로 해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기초잔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잔액 구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책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책을 보시면서. 왜냐면 칠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 이게 가려지니까요. 일단은 책 보면서 하시고요. 일단 붕괴를 보면서, 그러니까 일단 붕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한번 우리가 전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붕괴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일단 이 내용을 보고 전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칠판 한번 쭉 한번 띄워보죠. 예. 자, 여기다가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그 사례 보시면은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이 막 이렇게 어지럽게 있죠? 그걸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외상매출금부터 해볼게요. 외상매출금. 그래서 T계정을 그리면 T계정. T계정 이렇게 그리고요. T계정이라고 불린 이유는 별거 없어요. 생긴 게 T자처럼 생겨서 T자처럼. 그리고 T계정 위에다가 정리할 계정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자, 이렇게 써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T계정을 쓴다고 해서 차변 대변이 바뀌지 않아요. 위치는 그대로. 자, 그럼 먼저 우리 외상매출금부터 한번 정리해. 외상매출금. 일단은 그 4월 6일에 보면은 차변에 외상매출금 50만 원이 있어요. 그 분계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4월 6일 외상매출금 50만 원.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또 보면은 외상매출이 있죠? 그래서 6월 20일 날 외상매출금 6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차변에 외상매출금은 없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6번에 보면은 11월 25일 날 외상매출금 20만 원 있는 거 보이시죠? 대변에. 그래서 11월 25일 날 외상매출금 20만 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그 외상매출금 42만 원 대변에 있는 거 찾으셨어요? 7번에? 예. 일자로 치면 12월 24일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정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뜬 애들은 차변에 기재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뜬 애들은 다 대변에 기재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왜 제가 가운데를 다 띄고 썼을까요? T계정 위에 외상매출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외상매출금을 또 쓸까요? 똑같은 걸 굳이 두 번 써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따라서 요 가운데 빈 데다가는 뭘 쓰냐면은 그 반대쪽 계정을 씁니다. 반대쪽 계정. 그래서 그 두 번째 분계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반대쪽에 제품매출이라고 있죠. 제품매출. 그래서 여기다가 제품매출을 씁니다. 이렇게. 자, 6월 20일도 마찬가지죠. 차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대변에 제품매출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매출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럼 반대로 외상매출금 대변에는 어떤 계정을 써야 돼요? 그죠? 차변 계정을 반대로 끌어와야지. 그러면은 11월 25일 날 차변 계정이 현금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12월 24일 날 차변 계정이 보통 예금이니까 자,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가 됐어요. 자, 전기할 때 원칙은 뭐다? 숫자는 자기 걸 씁니다.
외상매출금 차변 보시면은 금액이 50, 60 돼 있잖아요. 그 금액은 그대로 끌어와. 예, 끌어오고 이 안에 채울 계정이 있죠. 이 계정은 어디 걸 써요? 자기 반대편 걸 쓰는 거예요. 반대편. 예. 이렇게 쓰게 되면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죠. 그죠? T계정을 봤을 때 4월 6일 날 내용을 보고 아, 매출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외상매출금 쓰면은 뭐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생겼는지 모르죠. 그냥 외상매출금 50만 원이 있다만 알지 왜 생겼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붕괴까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반대쪽 계정을 끌어오는 겁니다. 자, 12월 24일 보통예금 24만. 요 보면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외상매출금이 회수됐는데 보통예금으로 회수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잠깐만요. 지우개. 따라서 T계정에 정기하실 때는 금액은 자기 걸 써요. 자, 차변 쪽에 들어오는 거는 붕괴 확인했을 때 차변 계정에 있던 숫자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대변도 마찬가지고. 안에 내용물, 그죠? 안에 추가적으로 쓰는 거는 뭘 써야 돼요? 반대쪽에 있는 걸, 반대쪽.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T계정에 정기된 걸 보고 붕괴를 유추할 수도 있어요. 예. 반대 걸 끌어왔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자, 6월 20일. 그죠? 이걸 보고서 붕괴가 뭐라고 유추할 수 있죠? 차변의 외상매출금이죠. 그리고 대변의 뭐임을 알 수 있어요? 대변 계정이 제품 매출 60 이거임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가끔 객관식 문제 보면은 T 계정을 주고 특정 일자의 붕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 드린 원칙 숫자는 자기 거, 자기 쪽, 계정은 반대쪽. 요걸 기억하시면은 T 계정에 있는 내용을 보고 붕괴를 이렇게 역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어요? 예.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없앨게요, 지우개. 자, 요즘, 이렇게만 좀 더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도로 살리고요. 제가 위쪽하고 아래쪽을 좀 띄워놨죠. 이유가 뭘까요? 채권 채무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게 있어요. 전년도에 못 받았으면 올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남은 채권 채무가 이렇게 넘어온다고요. 그거를 전기 이월이라고 합니다. 전년도에서 올해 넘어온 것이다. 그러면은 올해 기준에서는 채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전년도 께 올해로 넘어왔으니까 올해 생긴 거죠, 그죠? 예. 그 추가로 자료를 준 게 있는데 외상매입금의 기초잔액이 11만 원이다라고 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 맨 처음에다가 전기 2월 해가지고 이렇게 11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전기는 전년도고요. 2월이라는 건 넘어온다는 거죠. 따라서 전년도에서 넘어온 채권이 11만 원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외상매출금이 두 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발생액은 총 얼마가 돼요? 11만 원에 50, 60이니까 121만 원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회수된 게 20만 원,
42만 원이니까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가 돼요? 121에서 62만 원을 빼면은 외상매출금 잔액은 59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걸 다 합산하면은 얼마가 돼요? 121만 원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차변금액 합계하고 대변금액 합계가 또 일치를 하게 되죠. 그죠? 여기서도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외상매출금의 경우 차변 발생 항목이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것도 차변에 기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발생액 전체가 차변이고 없어지는 거 전체가 대변이니까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빼면은 잔액이 나오는데 그 잔액은 대변 밑에 쓰여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지 합계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잔액이 나중에 그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또 전기 2월이 되는 거죠. 예. 그 잔액은요, 뭐라고도 표시하냐면은 차기 2월이라고도 표시합니다. 차기 2월. 예. 그 네모 1번의 사례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2번에 그 외상매출금 잔액이 11만 원인 경우 그 T 계정 그린 거 있죠? 저희 책에서는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중간중간에 줄을 긋긴 했는데 그냥 원시적으로 그리면은 T 계정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그 집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 좀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하는 김에 이 외상매출금을 좀 쪼개가지고 거래처별로 작성하는 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사례 보시면 외상매출금 계정 옆에 AB라고 써있죠. 그죠? AB. 그 AB는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A, 자, B 해가지고 외상매출금 A, 외상매출금 B 이렇게 해서 이 외상매출금 전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분해해 볼게요. 예. 그래서 가로 3번에 보시면 AB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초금액이 각각 5만원, 6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기 2월 금액이 5만원이 5만원. 11만원을 쪼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기 2월 5만원.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전기 2월 6만원. 예.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A는 4월 6일자죠. 그죠? 그래서 4월 6일자 제품 매출 50만 원이죠. 자, 50만 이렇게 하고요. 요건 어때요? 6월 20일자죠? 6월 20일자. 자, 6월 20일자 제품 매출 60만 이렇게 쪼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고 나서 대변 있죠. 대변. 11월 25일이 A고요. 12월 24일이 B거든요. 요게 A고 B니까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11월 25일 현금 20만. 그 다음에 12월 24일 보통예금 42만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잔액이 각각 또 계산이 되죠. 여기 잔액 얼마예요? 55만에서 빨간색으로 했다. 자, 55만에서 20만 빼면 차기 2월 금액이 얼마예요?
35만이죠. 자, 여기도 66만에서 42만 빼면은 차기월이 24만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위에 외상매출금 전체 내역을 이렇게 분해를 한 거예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A하고 B를 다 더하면 위에 거랑 같아야 되죠? 그죠? 요 전체 금액에서 A, B가 나왔는데 이거 합쳤더니 위에랑 달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밑에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거래처 원장이에요. 거래처 원장. 그래서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를 집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위에 있죠. 위에. 요 위에 관련된 거를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그냥 계정별로 이렇게 집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T계정으로 전기를 하는 거고요. 총계정 원장을 거래처별로 소팅을 하면은 거래처 원장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 별거 없어요. 여기 전체 내용을 그냥 거래처 A, 거래처 B 해가지고 쪼갠 거죠. 예. 실무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가 안 맞으면은 전체 금액은 맞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만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A 거래처 채권이 50만 원이 되는데 여기다 100만 원이라고 써봐. 그럼 거래처 A하고 막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내놔라. 거래처 A 왈. 나 50만 원밖에 외상증거 없는데? 그럼 누가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총액이 맞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세부 내역도 맞아야 돼.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다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이 그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예.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판서를 한 거고요. 예. 저희 외상매출금 했으니까 이번에는 외상매입금 할까요? 외상매입금? 예. 자, 다 지웁니다. 아, 지우기 아까운데? 지울게요. 예, 이거 영상으로 녹화되는 거니까 만약에 놓쳤으면 다시 돌려보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외상매입금이에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더 간단하겠죠? 제가 원칙을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인데, 자, 외상매입금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대변. 이거 주는 거니까. 그죠? 자, 외상매입금 기초금액이 얼마예요? 22만 원입니다. 외상매입금은 지급할 거니까 대변에 와야 되고요. 전년도에서 넘어왔다는 거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새로 생긴 거니까 외상매입금의 경우 전기월이 대변으로 와야 되죠. 그죠? 금액이 22만 원입니다. 아유, 지저분하네. 자, 깔끔하게. 아유, 다 젖었네요? 아, 전자칠판 여기 좀 안 좋아. 약간 애매하게 띄우면 그냥 이게 붙어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보기는 좀 편하죠. 그리고 이제 사례에 나오는 외상매입금을 한번 다 추려보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30만 원, 30만 원. 그래서 금액이 2월 10일이니까 2월 10일이고 금액이 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10월 7일입니다. 외상매입금 40만 원. 자, 10월 7일. 자, 40만 원이고요. 자, 차변 볼게요. 차변. 8월 13일 15만 원.
그 다음에 12월 29일 30만 원. 그렇게 되죠. 제가 가운데 비운 이유는 아시죠? 반대편 계정에서 명칭을 끌어온다는 겁니다. 자, 2월 12일 차변에 원재료가 되어 있죠? 이건 제가 빨간으로 쓸게요. 자, 원재료. 그러면 원재료를 사기 위해 외상을 졌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월 7일 분기 보시면은 이것도 차변의 원재료도 원재료. 그래서 대변의 경우 금액은 대변 거 쓰고요. 계정은 뭘 써요? 차변의 걸 끌어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8월 13일하고 12월 29일 대변 계정이 차변 계정이 뭐죠? 대변 계정이구나. 보통 예금 현금이래요. 그죠? 그래서 보통 예금, 자, 현금. 이렇게 끌어오시면은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전체적인 잔액을 좀 보시는데, 잔액 계산. 외상매입금 발생액이 총 얼마예요? 92만 원이죠. 92만 원 외상매입금이 발생했는데 45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럼 남은 외상잔액은 얼마예요? 47만이죠. 그 요 47만은 뭘로? 차기 2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금액은 또 반대쪽에 적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변 대비를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다 맞추면은 차변에 92만 원, 대변에 92만 원이니까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거래처 원장을 또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C, 외상매입금 D. 그래서 거래처별로 한번 정리해보죠. 분계 보시면 외상매입금에 CD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C에 관련된 분계는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죠.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니까 이걸 그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보통 예금 15만, 그 다음에 2월 12일 원재료 30만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거래처 C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기초잔액은 13만 원이니까 전기 2월 1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C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이 얼마예요? 43만 원에서 15만 빼니까 차기 2월이 28만 되는 거죠. 예. 당연히 거래처별로 계산해도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쪼개졌다고 해서 안 맞으면은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럼 중간에 무슨 장난질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외상매입금 D 거래처에 대한 거 10월 7일하고 12월 29일이거든요. 분계 보시면 가로치고 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D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초금액은 전기 2월 해가지고 9만 원 됐어요. 9만 원. 그래서 10월 7일 원재료 40만,
그 다음에 12월 29일 30만. 그죠? 현금 30만 씁니다. 그러면 49만에서 30만을 빼면은 잔액이 19만 원이 남죠? 차기와 19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C, D 분계를 합치면은 전체 어떤 그 계정 총계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외상매입금 전체 금액을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요 CD에 대한 걸 뭐라 불러요? 거래처 원장. 그리고 얘에 대해서는 총계정 원장.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거래처별로 쪼개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T계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정만 다 모아가지고 정리하면은 총계정원장 해가지고 특정 계정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여주는 게 되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거래처별로 쪼개가지고 거래처별로 잔액이 맞느냐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거래처 원장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거래처 원장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요. 특정 계정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쭉 증감 내역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금액이 제일 큰 게 얼마냐. 그죠? 뭐, 금액이 제일 적은 데가 어디냐. 증가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기초금액에다가 발생금액 빼고요. 발생금액을 더하고 결제액을 빼면은 기말금액이 나온다는 거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건 닫고요. 이건 닫겠습니다. 자, 닫고요. 자, 해설은 뭐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이 뒷페이지 보면 해설 다 있죠? 네. 자,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설명드린 게 책 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좀 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엄밀히 따르면 이렇게 T계정이에요, T계정. T계정이라고. 근데 너무 횡해서 약간 표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외상매출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T계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외상매출금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회수가 되거나 미회수가 돼가지고 결국 그 기말 잔액으로 남죠, 그죠? 기말 잔액으로 남는다고요. 이렇게 남는단 말이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발생 원인을 보니까 전년도 금액하고 당기의 발생 금액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걸 공식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공식화시키면 이렇게 돼요. 기초 외상매출금에다가 당기 발생액을 더하고요. 회수액을 빼면 뭐가 돼요? 기말 잔액이 남는다. 이런 공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분하고 당기분이 회수액 아니면 미회수액이니까 회수액을 왼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회수액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가끔 시험에서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구하시오. 기초 회수 기말잔액 주고 당기 발생액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면은 결제된 금액하고 안 결제된 금액으로 나뉘니까 그 원칙을 이용해서
이게 공식을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상매입금도 마찬가지야. 자, 외상매입금이 발생을 해요. 얘는 지급이죠? 갚아야 될 거니까. 자, 지급, 미지급. 끝까지 안 갚으면 그 재무상태표 기말 잔액으로 남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금액 더하기 단기금액 빼기 지급해가지고 기말 잔액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산회계 2급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아마. 1급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좀 모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완전 영인 상태에서 학습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 가지고 문제를 좀 풀면은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얼마인가? 그럼 기초금액, 단기금액, 기말잔액 계산한 다음에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T계정을 이용한 채권 채무 증감 내역하고 잔액 계산 사례를 봤습니다. 조금 강의가 길어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습을 좀 해보시고 잔액을 좀 뽑는 잔액을 좀 뽑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채권 채무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예. T계정 나오면 더 헷갈려. 약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